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치현입니다. 오늘 제가 쓴 책 우리 아이 왜 그럴까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전 시간에 발달 이론과 발달 이론에서 얻을 수 있는 양육의 팁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양육의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가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하면 크게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을 알아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양육의 원칙입니다. 양육의 원칙이란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부모가 꼭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대하는 기본 태도, 마음가짐을 포함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 체벌에 관한 얘기를 이번 시간에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체벌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훈육하는데 체벌이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십니다. 이제 아이가 심하게 때를 쓰거나 화가 났다고 해서 뭐 동생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물건을 던질 때 이런 행동 문제라는 게 있을 때는 이제 훈육이 필요하고 이때 체벌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체벌을 하게 되면 겉으로 봤을 땐 아이가 하는 어떤 문제 행동이라는 것을 그만두게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럼 과연 정말 체벌이 아이의 행동 교정에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든 전문가들은 체벌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육법에는 사실 부모의 취향, 가풍, 사회 문화, 환경에 따라서 그 다양성과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양육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해라, 이렇게 하면 꼭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의 권유를 전문가가 잘 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체벌은 소아정신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양육 전문가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이의 행동의 교정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행동 교정이 장기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고요. 또한 득보단 실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체벌을 훈육의 일부로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과연 체벌은 훈육일 수 있을까요? 그럼 훈육이라는 건 우리가 왜 하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훈육의 목적은 아이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법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감정과 행동 조절하는 법을 알려줘서 아이가 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건이 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못 사는 거야. 조금 참고 기다려야지 라는 걸 배우는 거고요. 내가 화가 났지만 물건을 사람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안 되고 또 내가 화가 났다고 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소리를 계속 지른다는 행동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배우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즉, 훈육은 교육을 하는 과정이라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체벌이 이 교육의 과정인 훈육의 목적에 합당한 걸까요? 첫 번째, 체벌이 옳고 그름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도 부모의 화난 모습에 그 행동을 일시적으로 멈추고요. 본인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에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데 체벌이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게 되죠. 몰라서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체벌이 과연 참고 기다리는 법,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는 확실히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체벌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그만둔 것은 부모의 무서운 표정, 그리고 체벌에서 오는 통증,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그 행동을 멈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압도당해서 그 행동을 잠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감정 조절법이라든지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당하는 상태의 아이는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체벌은 올바른 훈육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체벌을 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체벌은 남이 잘못하면 남에게 폭력을 가해도 된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의 행동을 보고 아이가 따라 배우는 것이죠. 이를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결국 참고 기다리는 법, 그 다음에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이 아니라 힘의 논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만 2살, 3살 아이야, 어린 아이는 그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 행동을 멈추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커서 부모보다 힘이 세지는 순간 그 힘의 논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힘의 논리에서 오는 행동 교정 효과도 없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체벌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체벌과 학대의 경계가 생각보다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체벌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는 체벌을 할 때 아이가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체벌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가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가 행동을 좀 더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모 자신도 모르게 체벌을 가하면 가할수록 그 빈도는 점점 늘어나게 되고요. 강도는 점점 세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많은 아동학대 가해자도 처음에는 아이를 교육한다는 이유에서 체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부모가 체벌로 아이를 교육할 수 있다는 인식 자체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려서부터 체벌로만 아이를 훈육한다면 아이는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대신 힘의 논리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가 커서 청소년이 됐을 때 그때부터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아이에게 체벌을 가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난 마음에, 그리고 또 체벌이 아이 교육에 정말 효과적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아이에게 체벌을 가했다면 꼭 미안하다고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이도 배워나갈 겁니다. 아, 내가 실수했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기를 내야 되겠다라는 점을 아이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즉, 부모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를 어떻게 만회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그 과정을 교육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의 목적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거고요. 또 참고 기다리는 법,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알려주는 교육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하지만 체벌은 훈육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벌은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부모가 체벌이 아닌 안전한 방식으로도 아이에게 한계와 기준을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을 부모님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비 부모님, 초보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또 그 어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해를 돕는 하나의 도구가 발달 이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실수하지 않는 부모 또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양육의 원칙을 알고 그 실수를 만회하고 부모로서 점차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 이해를 돕는 발달 이론을 조금 익히고 아이를 대하는 양육의 원칙을 지킨다면 여러분 모두 충분히 좋고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이해 속에서 아이를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에 대해 조금씩 배워간다는 자세로 완벽함보단 꾸준함으로 여러분과
아이와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